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양주 소장입니다. 돈가스 얘기하다가 저한테 넘어왔네요. 글쎄, 오늘 뭐 이런 농담이 가능할지 아닐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좀 생겼죠? 변동성이 일단은 어제부터 상당히 조금, 어제는 이제 공포스러운 변동성이 생겼고, 오늘도 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갖고 있다라면, 뭐 어제 오히려 매수 기회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시장이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구간으로 판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왜 생겼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 이것이 무슨 청와대 정책 위원회 어떤 뭐 얘기에 따라서 밀렸다?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장중에 누가 어떤 분들이 얘기했나요? 저는 그거 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장 끝나고 블룸버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주식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빠졌을까요? 저는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게 결정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왜 빠졌나요? CPI가 물론 잘 나왔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4%대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3%대 끝났죠. 왜 이런 변동성들이 생겼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밀리니까 미국 주식이 밀렸을까요? 아니면 중동 문제가 뭐 불거졌나요? 아니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익 매물들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그겁니다. 어제 변동성의 이유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변동성의 이유를 뚜렷하게 찾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3월 3일 전쟁이 터졌을 때 2월 2일 케빈 허쉬를 지명했을 때 나왔던 변동성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잘 가던 시장이 갑자기 뒷목이 어제 확 당겼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이제 우리가 10시 반 넘어서부터 10시 좀 넘어서부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자,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식 투자의 군중 심리라는 절판된 책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다행스럽게도 다 있는 책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의 군중 심리라고 칼 웰렘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부제를 놓고 보면 무엇이 똑똑한 투자자를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 이 책이 상당히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잘 읽힌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 이제 가상의 주식을 하나 이제 책에서 뽑습니다. 가상의 주식을 하나 책에서 뽑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책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A라는 투자자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종목이 있고 그 뭐 톰이라는 투자자 같은 경우 A라는 종목을 증권사 브로커한테 추천을 받아서 쭉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 되니까 이 친구는 팔려고 마음 먹는데 존슨이란 친구는 여기서 이것이 더 올라간다라고 또 사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뭐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심리,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시장이 안 흘러가지? 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다라기보다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 뒤에, 내 모니터 뒤에, 내 핸드폰 뒤에 다양한 다른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터치하고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터치한 순간, 그러면 근데 왜 시장에서 누가 주식을 파는 거지? 다들 50만 원, 100만 원, 아니 300만 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파냐라는 거죠. 물론 그 판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왜 팔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에 뭐 특정 펀드에서 주식을 샀다가 내놓았을 수도 있고, 기관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 나는 뭐 5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는 30만 원 정도만 왔으면 그냥 나는 팔 거야라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우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 원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만 원에서 멈췄죠. 9만 원에서 왜 물량들이 쏟아졌을까요?
외국인들은 8만 전자까지 사다가 9만 전자서부터 8만 전자서부터 9만 전자까지 개인이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형국들이 된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특정 뭐 어디서부터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밀리기 시작했고 오늘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좀 말아 올렸죠. 자, 관건은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목요일, 금요일 날 과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다른 하락 주식들이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권에 초미의 관심권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부연 설명을 하면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이제 2만 원짜리인데 지금 중고가가 2만 5천 원이에요. 중고가가 2만 5천 원에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한 뭐 리뷰는 뭐 작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우리 중고가가 2만 5천 원이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최근의 움직임들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었던 얘기, 경험했던 얘기들을 조금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제가 이제 증권회 다니는 후배들하고 증권회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브로커 일반 브로커 분들의 얘기를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4월 말서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비주도주를 팔고 주도주를 바꾸라라는 주문 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얘기가 들려요. 특히 이제 우리가 5월 4일 날 주가가 폭등했고 5월 6일 날 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4일 날 6일 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분씩 시작했던 어떤 그 머니 무브, 머니의 이제 교체가 지금 이제 대량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주도주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들을 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력인프라까지 주식을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라고 주문을 내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뭐 그 PB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조금 급등을 했으니까 물론 결과는 더 급등을 했지만 일단 월요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반대로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랍니다. 내가 주문을 내는 대로 실행을 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20-30% 수익을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현상은 뒤에 가서 또 다른 이제 재기성 우리가 현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비주도주를 팔고 주도주를 사다 보니까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시장의 모습을 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시장의 모습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고 그러면서 비주도주는 하락을 하고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만 상승하는 흐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나오는 이제 다른 주식을 팔아서 반도체를 매수한다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매수한다라는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수를 한답니다. 소부장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전력인프라를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물론 특정 어떤 뭐 계좌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팔았느냐라고 밝히지는 않고 저도 이제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듣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포모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김포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김포에 오래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노포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식당인데 그 어르신들도 지금 이제 뭐 한 10분 정도 계셨었어요. 뭐 한 3테이블 있었는데 식사를 제가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분들도 다 주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연세가 70대에서 80대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연세를 어떻게 알았냐면 야 너보다 6살 어려. 그러면 74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80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그분보다 좀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모님들도 계시니까 70대 80대라는 거죠.
그분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은 2021년도에 현상과 동일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인간 지표를 본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 그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 그런 게 있죠. 1930년대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 일단 구두 닦는 소년이 자신에게 종목을 추천하길래 위대한 투자자가 바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대공황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현상들이 있고 제가 지금 방송을 다니는 데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물어봅니다. 과거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출연자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선을 지키는 건데 최근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어떠한 스태프들인지 간에 제가 그 오전에도 종편에 나갔었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한 5분이 쫓아 나와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갖고 있는 종목 상담을 엘리베이터까지 오면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에피소드는 오늘 제가 그 종편을 가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앞에 기름 넣으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차영주 소장 아니냐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포모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주식을 덥석덥석 사야 되는 구간이냐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제부터 보였던 극심한 변동성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뭐 그렇고 이번 주 본격적으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톤다운 해야 될 때입니다. 주도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비주도주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끊임없이 들고 가야 되지만 비주도주에 대해서는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처음에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20만 원대 후반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만 원 초반 오니까 30만 원 얘기가 나왔죠. 자, 20만 원 중반으로 오니까 30만 원의 목전을 보니까 5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만 원, 25만 원에서 30만 원 올 때는 목표 주가 증가폭이 좀 작았어요. 근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목표 주가 증가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흥분하고 있어.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0만 원 못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논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증가와 변동성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변동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이 우리가 이제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이제 홍선 앵커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큼 낮았던 주가 수준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2026년 우리가 상반기만 1, 2월 달만 하더라도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터지면서 15% 조정을 받았죠. 3월 달에 15% 조정을 받고 나니까 4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저는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꼭 동학개미 때랑도 유사한데요. 동학개미 운동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게 언제부터냐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코로나는 2019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가을에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은 게 3월 한 20일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3월 20일경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급등을 했던 시기죠.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70만 원까지 10만 원대부터 이제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진 거는 2020년 가을부터요. 가을 좀 빠르면 늦어도 겨울부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9만 전 달 찍은 게 2021년
상반기입니다. 1월인가 2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에 시달려서 주식을 샀고 밀릴 때마다 주식을 샀습니다만 조금 주가 조정이 컸죠. 물론 그때랑 지금 다른 점은 삼성전자가 기업의 이익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흥분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제가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갭을 2번 상승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첫 번째 갭이고요. 자, 엊그제 이제 우리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또 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노란 게 이제 갭 딱 나오고 여기 지금 이제 갭이 딱 나오죠. 이 갭이라는 것은 전일 종가 대비 그 다음날 시초가가 훨씬 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갭이라는 건데 근데 이 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갭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이 갭은 메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간이 벌어졌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둥근 원의 공간이 생기고 여기 지금 노란 원이 생겼는데 이걸 메운다, 그러니까 이제 메꾼다라는 속설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갭으로 상승하면 갭은 메운다라는 거죠. 그 두 번, 근데 삼성전자가 2번 연속 갭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갭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못 산 상태에서 그 이제 시작하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갭 상승을 한 건데 이 갭을 메우는데 어제 이제 이 갭이 메워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음봉 상태에서 어제 두 번째 갭을 메웠습니다. 조정을 이제 하루 만에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갭의 의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갭은 메우는데 메우는 것도 시간이 얼마큼 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2번 갭 상승한 상태에서 그 어제 조정이 없었다라면 이 두 번째 갭도 강한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갭은 하루 만에 메워버렸잖아요. 생각보다 약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약했던 거고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기준 이거 삼성전자가 요 갭 구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일 모레가 관건이라는 게 여기서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 갭을 또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갭을 메우고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더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기준점으로 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갭과 두 번째 갭이 있는데 두 번째 갭은 약한 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갭을 만약에 이번 주 중에 메우지 않으면 주가는 30만 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에 차트상 해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여기서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이 첫 번째 갭을 메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냐? 24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30만 원 부근에서 24만 원은 잘 보이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26만 원대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좀 가능성을 전혀 없을 수 없겠죠.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보이는 게 밑에 하나 있는 파업 이슈입니다. 파업 이슈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24만 원까지 순간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지금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기가 이제 그 3월 조정이 이제 그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였다라는 거,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매수 기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주식이 안 좋을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며 왜 팔지 마? 지금 팔면 이 갭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살 수는 없어요. 다른 주식은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니 30만 원 부근에 팔아서 24만 원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주식이라는 게 내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나면 30만 원 이상 갈 것이다. 이 논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랬을 때 파업이 터지면 갭을 메우러 순식간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 못 시켜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역발상을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그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파업이 터져서 생기는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그 파업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중재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조와의 어떤 아직 이제 뭐 이제 지나봐야죠. 하루하루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야 되는데 파업이 안 일어났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갭을 안 메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파업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갭을 메우러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만약에 오늘 새벽에 안 밀렸다라면 저는 첫 번째 갭을 메우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뉴욕 증시도 뚜렷한 이유 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주식 대비 더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이닉스도 두 번 다 갭 상승을 했고 첫 번째 갭을 메웠고 똑같습니다. 같은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보다 덜 올라간 것이 파업 때문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파업 때문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식이 올라가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한 종목을 10% 이상 못 담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종목, 특정 종목을 10% 이상 담게 되면 변동성이 이제 지금 같은 변동성이 생길 때 주가가 이제 펀드가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의 유일한 예외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펀드들이 10% 이상을 담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였었죠. 하이닉스를 이제 10% 이상 담지 못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한 20, 30% 담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대신 SK 스퀘어라든지 주 SK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음으로써 하이닉스를 10% 이상 갖고 있는 그 효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먼저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일부 기관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있는데 SK 스퀘어 본질적으로, 물론 이제 뭐 주주가치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이닉스의 대용품으로 샀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팔겠습니까? SK 스퀘어를 팔겠습니까? SK 스퀘어를 팔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라면 SK 스퀘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부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를 개인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개인분들은 그냥 오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갭이 메워지는 순간 이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특히 삼성전자하이닉스만 갖고 얘기하죠. 이게 재기적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권위 있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재기 이론은 조지 소로스가 제시한 시장 이론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행동이 현실로 바뀌고 바뀐 현실이 다시 인식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구조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23년으로 돌아가죠. 2023년으로 돌아갔을 때 2차전지가 이제 많이 올랐죠. 2차전지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라는 거 인식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시기죠. 근데 이제 특정 인플루언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2차전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를 올리는 그런 영향력들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뭐 유튜브 뭐 보는 분들이 갑자기 주가가 2차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분이 어떤 특정 얘기를 했나라고 막 뒤져보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부분들이었죠. 이게 재기적 현상의 대표적인 전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식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서 그 주식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반신반의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리포트 읽기를 했을 때 대우건설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뭐 달바글로벌도 바닥권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주식이 그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부분들이죠. 뭐 인정합니다. 처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이 주식이 진짜 좋구나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B라는 사람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기존 상승 탄력에서 더 받는 거죠. 그러면 C, D 이런 사람들도 뒤늦게 야 그래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고 그 사람 말대로 되는구나.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라는 현상들이 벌어져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1번서부터 10번, 100번까지 주식을 다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건데 이 재기성 이론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기존 주식들을 다 팔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달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현상이죠? 저는 재기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전제가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처음에 두려워했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갭을 메우는 두려움을 느껴야 될 때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는 거죠. 샀더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0%씩 나는 겁니다. 자, 내 말이 맞지? 그러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무게가 이제 힘이 실리고 그런 것들이 무게감이 실리면서 주가는 더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의 오버슈팅까지 끌어당기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지금 이제 재기성 현상을 설명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틈새 시장으로 올랐던 게 뭐죠? 제약바이오였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 하루짜리 이제 모멘텀으로 끝났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올라가지 못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들을 얘기해도 주식들이 지금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2의 반도체라든지 제2의 뭐 로봇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하지만 간헐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응집이 안 되는 겁니다. 워낙 강력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는 뭐 누구든지 얘기하는 전력 인프라도 누구든지 얘기하는 거기 그 외에는 재기성 현상들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설주들이 언제까지 올라갔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대우건설 기준으로 빅베스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죠. 살펴본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익이 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전 얘기가 나왔죠.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을 받으니까 푹푹푹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기성 현상은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재기성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그 힘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오버슈팅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로 불리우는 쪽들은 변동성을 이겨내는 심리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안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물론 그렇죠. 안 일어나면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일어나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셨던 분들 보시면 몇 번 쉬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쉬어진 것이 다시 강조드리지만 4월 달에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들. 근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이제 4월 말부터 나타냈던 것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도주도 같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빠르면 5월 말까지고요. 늦으면 6월 정도까지 늘어질 수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중동 리스크,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협상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횡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늘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는 팔면 안 됩니다. 주도주는 팔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반등 시마다 현금화 전략을 좀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도하면 안 되는 섹터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는 저는 매도할 이유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
단지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우울증과 조울증, 그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는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 그 비율을 놓고 보면 어떠한 주식도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 조울증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한다? 이거는 불필요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모멘텀에 어떤 데미지가 있나요? 지금 이제 자, 어제 빠졌던 이유가 AI 모멘텀이 끝난 건가요? AI 모멘텀이 더 이상 뭐죠? 기업의 이익을 못 만들어낸 건가요? 그런 얘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식주의 심리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졌듯이 그냥 시장에 있어서 매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매물들이 일단 주변에서 흔들림을 나타내게 됐고 그 흔들림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펀드멘탈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펀드멘탈은 뭐죠? AI 모멘텀이죠. AI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조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두 번째 갭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라면 매수 기회로 모아가는 전략을 다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아가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금이 지금 이제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 조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비중 조절은 조선과 방산, 원전,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일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비중 조절은 한 3분의 1 정도까지 덜어내는 겁니다. 10에서 30% 정도까지 덜어내는 것을 비중 조절이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조정 이후에 다시 뭐가 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조정이 5월, 6월 달, 뭐 길어지면 6월 달까지 칩시다. 6월 달까지 그 조정이 나오고 나면 다시 뭐가 갈까요? 역시 반도체 전력 인프라가 갈 거예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밀릴수록 지금 130조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이 그런 걸 살 거예요. 그런데 일부 비중 조절하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왔죠. 조정이 온 상태에서 다음 상승 여력, 다음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이제 저도 마음이 쓰렸는데 2026년 1월 달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코스피는 대략 한 20%대 초반이고요. 코스닥은 무려 30%나 오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략 한 20% 이상, 20% 정도 오르지 못했던 종목을 갖고 계시면 이게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게 경제학 용어로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네이버 카카오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2차 전지를 고점에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고 이제 와서 바꾼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제가 이제 3프로 TV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말씀드렸을 때 얼마 전까지만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됩니까?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십시오. 사야 됩니다. 계속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좀 잘 안 사시던 분들이 이게 5월 초에 극심하게 이제 주가가 10%씩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 붙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기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진짜 제 예상대로 예측대로 뭐 주식시장 예측하는 거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월 초만 하더라도 못 잡아서 안달이었던 시기였죠. 못 잡아서 안달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살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일부분이라도 좀 바꿔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계좌를 이제 뭐 리밸런싱 한다라고 볼 때
지금 계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1,200만 원으로 이제 수익률이 올라왔어요. 1,300만 원 수익률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이제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이 마이너스 20% 30% 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가 이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000만 원에서 1,200, 1,300 되는 거죠. 2,000, 3,00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좌가 1,000만 원 이상 불어났다면 내 원금이 1,000만 원이었고 지금이 1,200, 300만 원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거기서 마이너스 난 종목을 이게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과감히 저는 치고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종목, 모든 주식을 반도체 전력 인프라로 모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조방 원전으로 옮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옮겨야 돼요. 자, 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1,300만 원에서 팔아서 한 300만 원 남았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반도체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살 거면 우리가 조정 시에 이제 긴장하고 이제 째려보면서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조방 원전 같은 경우 6월 달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 그리고 변동성을 이겨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무조건 밀림을 산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지금 오히려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그렇게 책을 썼죠. 제시 리버모어가 뒤에 가서 그런 그 책 뒤에 가면 그런 게 나왔습니다. 시장을 공포스럽게 느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라는 얘기를 제시 리버모어가 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낼 때냐 아니면 약간의 뭐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정이 나타날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될 때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조정이 나타날 것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물론 딱 그 시점이 어제가 고점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터 조금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조심해야 될 때인 거는 제 경험상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 비율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점을 잡을 때 제가 이제 MTN 전문위원 할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고점 저점을 정확히 맞췄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률을 롤링을 하면서 극대화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시장이 여러 가지 느낌이 다를 텐데 지금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